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읍종입니다. 잇따른 대기업 현장 폐쇄로 경제 침체에 빠진 도시 군산. 이런 군산을 되살리기 위해 군산시장 후보로 나선 5명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좌석순에 따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진희환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이근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입니다. 예,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서동석입니다. 예,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군산시장 후보 기호 4번 박종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이며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유튜브 전주 MBC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질문과 후보자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집중 토론, 즉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후보자분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시간 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생방송인 관계로 시간이 남을 경우 준비된 예비 질문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군산 경제 이제 새로이 설계해야 됩니다. 그 일만이 우리 군산 시민이 살아갈 길입니다. 이름과 실물을 겸비한 추진력 있고 패기 있고 용감한 젊은 후보, 저 진희환, 놓칠 수 없는 후보 진희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30초입니다. 네. 있던 공장도 없어지는 걸 얻지 못하는 그런 정부에게 이게 돈을 달라고 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군산 시민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군산 시민이 울분을 터뜨린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 폐쇄도 현재의 민주당 정권이며 군산 시민이 군산시장 지겹다 지겨워 젊은 사람 없냐 2번만 했어야지 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어서 12년 민주당이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무 어렵다. 군산경제 꼭 살려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군산시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죄송스러운 만큼 강임준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석입니다.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준비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서동석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 군산의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저 서동석이 일감이 있다면 세계, 우리나라 어디든지 쫓아가서 일감 만들어서 청년 실업 해소, 아빠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군산은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일찍이 최무선 장군은 진포에서 화포를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쳤고 옥구 농민들은 일제에 맞서서 농민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3.1운동 때는 호남 최초로 3.1운동을 펼쳤던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후보자별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방금 말씀해 주신 기조 발언과 연결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 공약 중에서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산의 경제 지도를 그려본다면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있고 한국GM 군산공장이 있고 또 동군산에는 금강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대형 선박 수리소로 활용을 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을 재활용 폐기물 단지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더하고 오른쪽 금강에는 유람선을 띄워서 주변의 먹거리나 볼거리들을 잔뜩 모이게 해서 군산 경제 전체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그런 생각이 제 기본적으로 공약 중에서 중요한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우선 먼저 GM자동차 군산공장을 미래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반드시 부활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군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1만 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화폐를 전면 실시하고 우리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화 사업은 복합타운을 중심으로 우리 군산을 새로운 구도심을 조성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예, 1,000만 관광객 반드시 유치해 오겠습니다. 월명산, 청암산, 음파, 고군산 열도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군산의 관광객을 끌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떠납니다. 반드시 완성차 회사, 협력업체 등록해달라고 시장이 발로 뛰어서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실업, 노인 실업, 우리 엄마들의 취업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회의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 어디든지 우리나라 어디든지 일자리가 있다면 또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일자리 끌고 오겠습니다. 이 열정으로 군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저는 경제, 민생, 관광 세 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철수가 된 만큼 그 자리에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반드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분야입니다. 지금 군산에는 291개 단지에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원할 경우 지원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 분야입니다. 저는 금난도를 생태 공원화하겠습니다. 친수 공간을 이용을 하고 이 금난도를 대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월명산과 케이블카를 설치를 고맙습니다.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진희안 후보입니다. 먼저 경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군산 경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친환경 도시 R&D센터를 구축해서 우리 군산의 경제 구조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것만이 군산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 리스트를 구성해서 굴뚝 없는 기업, 우리 군산 명품화
또 머물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겠습니다. 셋째, 교육,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가 꿈을 이루는 도시, 복지가 있는 노인들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밤과 체육이 어우러서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시민의 건강을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겠습니다. 이게 진유한의 5대 진심 공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군산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책이 우리 군산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후보자들에게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후보자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GM자동차 군산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를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 살리는 일입니다. 군산의 제조업 종사자는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 서비스업 종사자는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제조업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이마저 무너져 버린다면은 과연 군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군산시에서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화폐를 전면 유통시켜서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 5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그래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군산에서 돈이 돌게 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군산의 자립적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엄중합니다. 우리 지역상권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지역의 경제는 사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지역의 경제가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한 첫 번째는 일감입니다. 지금 GM, 현대중공업 두 대기업이 나가면서 일감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일감을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감은 지금 완성차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입니다. 협력업체를 등록하고 그 등록한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도 살고 종업원도 살고 그다음에 그 일감이 많이 생기니까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지역의 경제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약간의 물류비가 필요할 텐데 그 물류비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첫째, 일감이 많은 도시, 일감이 많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머무면 일감이 많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러면 인구도 걱정을 거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이나 청년실업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수반돼서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많은 지금 인프라가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난 이후에 그때 가서 많은 것들을 하겠다 이게 공약하시는 것 이젠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군산 시민들과 똘똘 뭉쳐서 기업을 살려내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민주평화당 박정서 후보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만큼 그래도 군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전기 자동차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제3자 매각을 통한 정상 가동이 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으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미국 GM에서 한국에 배정한 CKD 약 35만 대 그리고 올류 크루스 17,000대가 있습니다. 이 물량을 우리가 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소입니다. 조선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박 수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도 연내 정상 가동하리라고 예상이 듭니다. 따라서 조선소의 가동과 함께 군산에는 중소 조선소지만 강한 조선소가 있습니다. 강한 조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력이 낮은 동남아에 수출을 해서 조선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진의환 후보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GM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3자 매각을 먼저 완전히 추진을 해서 GM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키 못하면 정부에서 인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GM 문제가 해소되는 길입니다. 주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해 해상권에 대해서 풍력단지 조성에 현대조선소의 공정 과정과 똑같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4,500을 갖다 놨습니다. 이 부분을 실현해서 최근의 해상 전문 풍력단지 용역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맞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군산의 일자리가 탄생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R&D 센터를 반드시 군산에 구축해야 됩니다. 또한 소상공의 지원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또 소상공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산시의 산업 구조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군산의 산업 구조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새롭게 청사진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단지 R&D 센터 중심으로 반드시 이끌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그 경제 위기 극복 좋은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 뭘 하죠? 수술합니까? 안 하죠. 진통제를 먼저 줍니다. 아프지 말라고 일단.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죠. 군산 경제가 큰 축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다고 쳐요. 지금 실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수술합니까? 대규모 자본 투입해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하기도 쉽지도 않고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은 수습 국면이지 적극 지원 국면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한다면 우주 여행 사업도 하고 싶죠. 대단한 거 한다면. 근데 현재 그건 아닙니다. 경제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지 급하게 하거나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폈다가는 군산 문 닫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돈 안 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4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1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6분입니다. 단 특정 후보자에게 대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후보자 간 토론을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목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며 혹시 시간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무소속 서동석 후보에게 6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강임준 후보님,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흉은 그냥 흉이 아니고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강민정 후보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강민정 후보님 먼저 검증 제가 몇 가지 하려고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후보님은 우리 그냥 평범한 시민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많은 의혹 속에 그동안에 사셨어요. 그 의혹들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그냥 당당하게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은 범죄다. 이렇게까지도 하셨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한 사실도 선거 공보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페이퍼코리아 협력업체 지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 페이퍼코리아의 인력 용역에서 하셨어요. 사람까지 죽었어요. 질문으로 유도. 예, 이거 바랍니다. 묻고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의 꽃집.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수십 명이 경쟁을 해서 떨어져서 분통하고 있는데 시장 출마하시고 도의원 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셨는지 수의 계약을 하셨어요. 영세상인들 다 죽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시내가 분분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기 많이 그때 강민정 후보님이 나는 안 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몽땅 설치해가지고 400여 대 설치해서 그때 의혹이 있어가지고 군산 시내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답변을 드리셔야 예, 제가 될 이것까지 하고 시점입니다. 예. 묻을게요. 그다음에 서수에 그 어떤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필로 써가지고 그때 나 불출마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군산이 시끄럽어요. 그다음에 지금 군산 매거진 이것으로 지금 검찰에 조사 받으셨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많은 예, 의혹 이제는 속에 있는데 답변을 강민정 드려야 될 후보님 시간입니다. 예.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본인도 이해했는데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누구나 하는 일들을 나도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뭐 이것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겁니까? 답해 주시기 아니죠. 바랍니다. 예. 뭐 체납 사실은 저는 없고요. 저희 아들이 뭐 십몇만 좀 늦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 페이퍼코리아의 문제는 뭐 사람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은 제가 생계형 말하자면 예, 생존권이 알겠습니다. 달린 먹고 이렇게 사는 해죠.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의혹을 질문을 다시 주도권 토론을 질문하겠습니다. 딴 쪽으로 또 예. 이제 진유한 강인준 의원님 후보에게는 듣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유한 의원님, 네. 지난 토론회 때 새만금 개발청 군산으로 확정됐다 예. 이렇게 하셨죠? 네. 5월 확정딱 2일 날. 나왔습니까? 예, 5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확정딱 발표했습니까? 5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제가 어제 그 새만금 개발청에 전화했습니다. 예.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시스에. 여기 안 한 것이 확실한데 오늘 끝나고 확인해 네. 주시기 바라고 네. 발표를 못한 이유가 김제 부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못 한다고 어제 제가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에게 빨리 답을 가져오시기 얻었습니다.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진유한 의원님도 지금 강임준 후보님은 아까 제가 범죄다까지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출마자가 어떤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혹은 출마 전에 완전히 해소하고 정말 생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마자의 기본 자세로 생각합니다. 박정서 후보님께 여쭈겠습니다. 박정서 후보님도 어제 토론회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정치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도 반드시 한다. 제가 이제 금방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인용했던 것도 그런 뜻에서 했는데 박정서 선배님은 그동안의 삶이 속에서 얻은 지식 또 기자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산에서도 SNS를 통해서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적폐 중에서 저는 사회적 적폐와 또 정치적인 적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적폐는 어느 정도 이제 사법기관이 있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정치적인 적폐는 이게 쌓아갑니다. 쌓아가서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적폐보다 정치적인 적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깐요.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우리가 모범이 되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정서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GM 관련해서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산에는 그 GM 때문에 약 150개 업체 9,800여 명이 지금 실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생계가 정말 군산의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군산시장 후보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특히 이 GM 관련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우리 군산을 지정을 해서 우리 GM 관련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군산시 뭐 재정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동석 후보님하고 진유한 후보님께 같이 좀 묻겠습니다. 이들 만여 명의 그 해고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또 다른 그런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뭐 진유한 후보님 먼저 말씀하시죠. 군산에 일자리 잃은 만여 명의 그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에 따라서 그 직종에 따라서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군산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련 직업을 있는 데를 시군을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만여 명에 대해서는 먼저 직업의 미래를 창출해 주는 것. 거기에 따른 전문 교육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동석 후보. 예. 저는 사실 우리 군산에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어른들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잘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일감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문제인데 그 납품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산업위기로 지정했으니까 지금은 상생해야 되는 시기니까 서로 일감을 나누고 기업을 중소기업체 살려내면 이 아까 맞춤형 교육을 받은 우리 근로자들이 맘 놓고 직장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저는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군산시 재정을 한번 검토할 겁니다. 8년 동안의 시정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재정을 판단해서 재정으로 실질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호용에서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시장이 되든 만여 명의 이 해고자들이 생계가 지금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이근열 후보님께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군산에 이제 골목 상권이 있잖아요. 네. 그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 혹시 생각나시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긴 한데
사실 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시장으로서 시장직을 맡는다면 어떤 조금씩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놓는다든가 또 다른 정책, 조그만 지역 한 부분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접목할 수 있는데 골목 상권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탬이 되게 이런 정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임준 후보님 골목 상권에 대한 전문가신데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우리 골목 상권까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기 동네 뭐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가서 일정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은 지화과표로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또 다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 안심물가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구조도 만들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유한 후보님 네. 간단하게 군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뭐 이후에 우리 사회답게 그 군산항 활성화 방안 질문을 하실 텐데요. 군산항 첫 번째 항만에 수심을 넣고 항만 준설이 1번입니다. 그리고 물류가 없습니다. 이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군산항 물류는 인근의 조성 부분에 근거지가 또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자동차에서 최근에 환적 물량을 줬습니다. 그 자체도 끊겼습니다. 예. 군산항 발전이 바로 예. 그부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번 집중 토론 바른미래당 진희안 후보에게 집중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6분 드리겠습니다. 이근열 후보님, 저번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567억밖에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그런 말씀하셨죠? 이번 추경에서. 추경이요? 네, 저번 대답에서. 증액, 증액 예산이요? 네. 750억. 그것은 누가 네. 노력해서 1,063억으로 증액시켰습니까? 어느 분들이 노력해야 됩니까? 가장 최근 증액을 추경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군산 시민이 노력해서 된 거죠? 그러죠. 시민의 대표 국회에서 일하는 김관영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군산의 추경 예산 바로 김관영 의원이 애결이 간사로 들어가서 5일 동안 고생해서 가까운 예산입니다.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예. 미래형 전기자동차 예. 과연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 짧게는 뭐 4년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안에요? 예, 예. 4년이라는 것은 임기가 다 마친 시간까지 대안을 나온다고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대표 또 홍영표 원내대표가 군산에 왔다 가시죠? 예. 예. 언론에 보면은 홍영표 대표가 GM 군산 공장 대안 제시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군산에 대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마치 6.13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제안을 하겠다. 그 전에는 강임준 후보의 토론에서 GM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서 원내대표가 제안 제시하겠다. 군산 시민들에게 정말 절차적으로 폐쇄하게 만들고 또다시 희생 방안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시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쩔 수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과거 그 어떻게 어쩔 영상을 수 보면은 없다고. 알겠고 제가 가장 자, 적극적으로 강임준 GM 다시 자동차 묻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대안을 다시 제시를 묻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도권 제가 가졌으니까. 앞서 우리 서 후보가 얘기한 것 뭐 잡지사 이야기입니다. KBS 토론에서 박중서 후보님의 질문에 답하셨죠. 또 JTBC 토론 때는 이근효 후보가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하셨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참고인 조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당선돼도 재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광고료가 맞다고 그랬는데 맞죠? 광고료 맞습니까? 저는 그때 제가 돈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고료라고 듣지 않고 협찬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협찬금. 예, 예. 협찬금. 예, 예. 아마 검찰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서 후보님 예. 이 부분에서 우리 서 후보님은 유일하게 후보자 중에서 법학 박사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서 후보님이 강 후보님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짧게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검찰 조사 중 것이 피해자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조사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군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모든 목이 군산 시민의 목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로 갈등할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중요한 이 경제가 중요하지 이런 후보 대선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 후보님 예, 5월 10일까지 원내대표 정책 특보였죠? 예. 근데 선거사무소 여러 곳에 5월 14일까지 또한 금강방송에서 5월 19일 방송 토론회가 자막에 흘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사항에 5월 22일까지 현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 특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또 공직선거 위반이라고 혹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간이 넘긴 것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 선관위에다가요 문의를 해서 그 원내대표 물러난 날 내에 말하자면 각 그 기존의 방송사나 이런데 이력이 나가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다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 선거사무소 여러 곳에 5월 14일까지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고치는 이제 와서 아니 5월 11일 날 했는데 예, 5월 14일 날 그랬다. 예, 예. 그럼 기간이 넘긴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다시 12일 한번 날 했기 묻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특보라고 했는데 예.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인계사항이 아닌 것입니까? 예, 예. 아닙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전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한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원내대표실에서 특보를 둘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서는 전라북도 민생 예.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에게 역시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은 마지막 토론인 모양입니다. 선거는 이제 희망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즐거운 선거를 하자는 게 제 이제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솔직한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준비된 후보 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예. 저도 한때는 그 국제 변호사가 꿈이어서 고시 공부 몇 년 해봤죠. 서 후보님 법학 박사시죠? 예. 질문 드릴게요.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GM의 미필적 고의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정부 측 산업은행에 이사회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는 물분을 터뜨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삭발도 한 겁니다. 예,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위해서. 예, 추미애 대표는 없고 정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을 좀 덧붙이면은 추미애 대표나 정부나 미필적 고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관심이 없죠. 자, 이제 그 강 후보님에 대한 불만도 많으신 걸 오늘 또 느꼈는데 그걸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연찮게 지금 진우한 후보님하고 질문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서 후보님한테 여쭙게요. 강 네. 후보님이 모 잡지사 금품 수수 관련하여 답변하신 것 중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는데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저한테 묻는 겁니까? 네, 서 후보님. 지금 제가 아까 답변한 것처럼 지금 강임준 후보가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았는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나 분명한 한 가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조사를 받은 것이 잘못되면 죄송한데 서 후보님 예? 질문의 요지가 예. 제가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예. 만약에 강 후보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예. 법적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법적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법학박사시니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희환 예. 후보님께 예. 주겠습니다. 시정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군산시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시리라 보고 네. 진 후보님께 주겠는데 집권 여당 핫 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권 여당 핫라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핫라인이라는 것은 네, 직통에 네. 전화를 요즘에 남북한 전화를 하면서 핫라인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당 대표다. 네. 저번에 제가 강 후보님한테 여쭤봤을 때 강 후보님이 그 핫라인에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군산의 집권 여당 핫라인이 들어와서 네. 투자를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었다는 거는 아시나요?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집권 여당 핫라인 분들은 그 핫라인들은 서로가 잘 알겠죠. 그러죠. 그러면 그 강 후보님도 이제 그 군산에 들어가 계신 그분들을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럼 진 후보님도 그분들 잘 아시나요? 저희가 직접 우리 개인적으로 알지만 네. 핫라인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충분 조건을 주면은 그쪽에서 필요 조건을 오는 반드시 통화가 이루고 같이 이끌을 하는 그런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죠. 그 일단 핫라인이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의 네. 요지가 이제 우선은 그런 걸 아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네. 그분들은 이제 강 후보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사업도 안 하신대 그분들은. 이제 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진 후보님, 현 정권이 외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이 누구죠?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들과 우리 가장 어렵게 사는 서민들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함께 이 나라를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를 위치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거 없는 질문을 다시 지금 네. 만들어 드리는데 네. 그러면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잘 알 텐데 네. 그게 그 사람이 국민이라는 걸 잘 알 텐데 지금 저희 국민들은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다 애가 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왜 국민들은 그럴까요? 물론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문제 부분을 다뤄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조금 희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는 경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은 경제의 아주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면은 정말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현 마무리 정권이 발언을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국민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뭐 극소수 기득권이나 뭐 트럼프, 뭐 예. 김정은 뭐 이런 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리 토론이라고 그러지만은 없는 의혹을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의혹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이 자리에서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자, 우리 서동석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정치 적폐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서동석 후보 처음 정치하실 때, 시원하실 때 그때 당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공천이 없을 때니까 무소속인 거죠. 그다음에 어디 당에 입당을 했습니까? 시원하실 때 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인데 공천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당 소속. 그때는 평민당에 있었던 평민당이죠?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언제 탈당하셨죠?
그건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탈당을 하셨죠. 언제 그럼 연도 말고 무엇 때문에 탈당하셨어요? 저는 시장에 나와서 탈당을 두 번 했는데.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예. 두 번 했는데 아, 지난번에 됐습니다. 예. 반칙을 해서 탈당.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적폐청산 대상 탈당. 제 지도권입니다. 예. 그 다음에도 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하고 또 무소속 시장 나오셨죠. 두 번이라니까요. 예. 그때 한 번. 예, 그것도 같이 했었죠, 저랑. 예, 국민의당 저랑 또 입당하셨죠. 국민의당은 그때 이제 민주당이 꼬마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아니 지금 또 다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때 했죠. 국민의당 입당하셨죠. 입당했죠. 언제 탈당하셨습니까? 적폐청산을 해야 될 이번에 바른미래당하고 합친다고 하는 통에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어요.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았어요. 바른미래당이 적폐당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죄송한데 박근혜 이명박 그분들이 주도하는 당 이념이 그쪽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을 지금 언론에서 다 저 그렇게 짧게 얘기한 대답을 해주시죠. 겁니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이 말하자면 저쪽 전에 탈당하신 분들하고 합당을 하니까 탈당을 하셨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진영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적폐의 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서 후보님께서 마음이 급해서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아서 정치적인 탈당한 생각이 겁니다. 다르다고 예, 보면 예. 그렇게 그렇게 인정, 말씀을 그렇게 하셔. 하겠습니다. 적폐라고 예. 생각해서 서 후보님 실수한 예. 저는 박근혜 이명박을 됐습니다. 대통령을 제 주도권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서동석 후보가 생각하시는 우리 정당이 도대체 뭡니까? 출마를 위한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죠. 제가 국민을 위하고 만들어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예. 어떤 일도 후보자라면 해야 된다. 예, 됐습니다. 당을 따라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된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 어느 것이 과연 정치적인 적폐입니까? 선거 나올 때마다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나오고 또다시 입당하고 또다시 무소속 나오고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재산 공개를 예. 안 하신 부분 하신다고 그랬죠? 한다겠습니다. 근데 왜 당연히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딸이 그러니까 그것만 시간이 얘기하죠. 딸이 한 결혼을 분에게 3분 했습니다.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예, 예. 해가지고 됐습니다. 서 후보는 이제 됐습니다. 물었으니까 예, 답할게요. 예. 결혼은 이제 1년밖에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두 분 예. 다 죄송합니다만 3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예, 이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진요한 네.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신데 네. 예, 평소에 정치적 신념이 네.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을 추구하는 그 바른미래당 정체성과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 잘못 드신 겁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라 중도 진보와 보수를 함께 가는 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사실 그렇게 중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네.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건 강임준 후보님이 방금 정치는 소신과 네, 철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질문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과거 네. 그럼 정치 입문하실 때 네. 우리 민주당이 아니라 네. 다른 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시작했습니다. 무소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른 당을 당으로는 예. 열린우리당 출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하셨고요. 열린우리당이 지금 바른미래당과의 정체성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탈당하신 분 많죠. 그때 탈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탈당은 끝까지 갔습니까? 예. 언제 민주당을 갈아탔습니까?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합당했죠. 갈아탄 게 아니라. 그것은 잘 아셔야죠. 민주당이 탈당했죠.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 가서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꿔서 새정치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새정치 민주주의가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열린우리당과 왔죠. 민주당은 탈당하라고 한 게 둘이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제 질문이니까. 강인준 후보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문 제 주도권이니까. 그다음 전에 네. 한 가지 전에 지역상품권 발행 비용이 참 전에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지 네, 많이 듭니다. 않습니까? 예. 보면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보면 한 5% 정도의 발행 금액이 듭니다. 상품권을 얼마 발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발행을 하면은 그 비용이 한 5% 정도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0억이면 5억입니까? 예, 5억 정도. 근데 그건 통계청입니까? 직접 아니 우리 계산했습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어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근데 자료고요. 예. 5만 원 거는 장당 200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000원 거는 200원이니까 그렇게 100원 계산하면 그게 그 돈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예. 통계가 예. 우리 진유한 의원님 조금 감사합니다. 틀렸다는 그런 저는 말씀을 틀리죠.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집중 토론 1차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산시 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산 지역 새만금 단지 활용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따른 예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박종소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은 공공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4차 산업 위주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4차 산업이 접목이 된다면은 인공지능, 드론, 스마트팜 이런 그 4차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업체도 많이 입주가 될 것으로 합니다. 지자체로서는 이에 따른 인프라도 해줘야 되고 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밖에 미래성장 산업인 상용차 자율 주행시험장을 신시도에서 비응도까지 약 14km에 걸쳐서 새만금 그 방조제 하부 도로에 그렇게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하부 도로에 예. 그 세우겠습니다. 예. 다음 바른미래당 진희안 후보입니다. 새만금 사업단지는 기존의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민간으로 위탁돼서 다시 했습니다. 민간에서 농어촌 공사로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지 과연 왜 못 올까요? 집가가 비싸서 그럽니다. 평당 3.3평방미터당 50만 원이라는 돈이 비싸서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임대 사용 부지를 만든다고 496억이 증액됐습니다. 저가 비용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또한 새만금 복합 리스트를 유치해서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센터가 움직일 수 있어서 각 기업들이 전시장, 회의장 또한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가 유지돼야만이 새만금이 함께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 조성만이 우리가 가장 빨리 새만금을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 1분입니다. 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은 어떻게 하냐. 시장한테 시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새만금을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있죠. 이제 뭐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외국 뭐 거대 자본을 연결시킨다든가. 근데 그 위의 것들은 새만금 개발청이 있고 정부의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죠. 그 중동 쪽 왕자 몇 명이 왔었죠. 그때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제가 이렇게 기억은 나는데 그들이 돈이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외국 거대 자본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거야. 그건 그 기다리느니 다른 자본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예, 사실 새만금은 군산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활용 방안을 우리 군산에 이익이 드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세계는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에너지 혁명 시대를 동시에 지금
맞이하는 큰 변화 속에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 전라북도 도민 군산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2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또 여기에 우리 김관영 우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께서도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새만금을 이제 우리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예, 새만금 산단은 지금 지방 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 산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군산으로 올 겁니다. 국가 주도의 새만금 개발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만금 지역은 넓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기 계획으로 항공우주 클러스터 이런 정도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지금 새만금 지역 바로 배후에 고군산 열도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연계해서 대중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오고 필요하다면 크루즈선도 띄우고 거기에다가 많은 관광 요트장도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중국 사람을 관광객 유입하고 국내 관광객들과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 새만금은 금방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시간과 동일하게 6분 후보자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자께서 상대편을 지목하고 3분 이내에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지목한 뒤 질문해 주시는 방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 진위환 후보에게 6분 주도권 토론 시작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부담금 지원입니까? 네, 부담금 지원입니다. 그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약 10여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0여만 원이 좀 안 되죠? 네, 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총 금액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 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산시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을 지금 불급펀드와 써야 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수되는 것을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까지 포함한 겁니다. 지금 군산시 모든 그 어린이대 무상 교육과 그런 부분은 무상 교육 예산은 제가 이런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우리 서원이 더 많은 부분을 한번 공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분들도 있지만 민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하나 있습니다. 법인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서 후보님 특임 교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임 교수 저번에 할 때 뭐 주에 3시간 강의하십니까? 네, 주에 3시간 강의합니다.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선거가 아니니까. 예, 그럼 직책은 특임 교수인데 현재 특임 교수는 아니네요? 특임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특강하고 왔어요. 그걸 그래요? 대체하기 위해서. 주에 3시간 예. 이상 해야 한다면? 예. 그러면 지금도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선거 기간 동안만 지금 못 갔어요. 선거 기간만 못 갔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강 후보님처럼 그런 부분이 나올까 봐 미리 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정치적 소신과 철학으로서 당을 얘기했습니다. 또 본인한테도 여쭙습니다. 저도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아닙니다. 같아서 전혀 잘못했다는 제가 의도는 물어보는 아닙니다. 겁니다. 예. 자, 어제 군산의 화물연대에 저랑 같이 가셨죠? 예. 거기에서 화물연대에서 군산의 화물 차고지 예. 저는 민간 위탁으로 가겠다. 예. 반드시 군산시 화물연대 차고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예. 우리 강 후보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민간 위탁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은 제가 예산 확보가 안 돼가 정 어려우면은 그 차후에 말하자면 그 기업들과
화물연대 노동자 주체들이 모여서 군산시와 함께 그 다음 방법을 찾자고 됐습니다. 했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후부님의 민간유탁에 대한 말씀이지 문제점은 가후부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군산시에서 최소 시장의 후보가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그게 군산시 국비하고 12로 하는 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까? 민간유탁에 원래 국비하고 12로 국도비가 돼 있어요. 근데 예. 예산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걸 그래서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장의 민간유탁인데 역할이죠. 이 예산이 97억이나 들어가요. 예, 그게 97억 시장의 달러인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임준 후보님은 1천억의 소상공에 대한 화폐를 조성해서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공무원들한테 10% 정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것은 네, 그렇게 본인의 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렇지. 자발적 참여. 예, 예. 자, 이 부분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정정 투용 심사 완료까지 맡았습니다. 또한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에서 이건 적절한 조정이 추진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도 하지 않고 제가 이것은 국도비 반드시 갖고 와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가임진 후보 지금도 아니, 반드시- 선거운동 하면서 문정권에 바짓가랑이라고 잡고 예산을 따오겠습니다. 4월 20일 날 후보자가 당내에 결정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을 못 봤기 때문이고 이 대책 검토 마련도 정확히 보시고 정말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예, 이제 고민하고 할 질문으로- 거라고 합니다. 서동석 후보님. 서동석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후보님께 오세요.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군산시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재정 잡수가 24.7%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용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시민들의 공약을 내었을 때 예산 이거 다 하겠다 저거 다 하겠다. 물론 한다는 것은 공약이 좋습니다. 시장을 출마하면서 군산시 예산이 얼마인가 토탈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보면은 군산시 예산은 가용 예산은 마치 2천억도 안 되는데 거기에 5천억, 6천억이 됩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기 내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실현 가능성 공약을 내는가 이해되십니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실현 가능성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예산은 시민 골고루 사용돼야 합니다. 농어촌 예산, 수산업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군산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건 정확히 편성돼서 지금 현재 탑다운 제도에 맞게 실현돼야 된다고 예. 봅니다.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초년생이라 좀 다행입니다. 그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이 국장 회의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박 후보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태양광 사업은 뭐 키워드가 뭐 일자리 뭐 수익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숫자는 이제 앞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태양광 제가 보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중국은 중국 내에 태양광 사업을 이제 확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태양광 사업은 이게 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돈도 많고 땅도 넓은 중국이 태양광 관련 부품들을 왜 자꾸 국내에 수출을 할까요? 그렇게 네. 제가 예, 잠시 마이크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 중국은 중국 내 땅이 없어서 태양광 관련 부품들을 국내에 수출하는 걸까요? 예, 지금 태양광을 둘러싸고 중국도 중국이지만 국내에서도 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심지어는 태양광은 실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소위 신재생 에너지 그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지금 그 중에 하나고 2030년까지 약 3기가와트 규모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말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부품들이 그 환경 파괴를 한다는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 예. 박 후보님, 그럼 마지막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 싶어가지고. 그 정치권 농객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명박 4대강, 박근혜 최순실, 문재인 태양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님한테 여쭤볼게요. 서 후보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11.2조 추경한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들어서만 합니다. 네. 그러면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해서 2018년 3.8조 추경한 걸 얼마 전 뭐 민주당이 그 한국당이 추경 통과 안 시킨다고 주장했던 그 추경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구직 단념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분들이 41만 6,900명이었어요.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45만 7,700명이에요. 이게 1년 만에 한 4만 명 증가를 했죠. 난 이제 구직 안 하겠다. 1년 이내에 1년 구직 단념자라는 것이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최근 4주 이내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자포자기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1년 만에 이제 10%인 4만 명의 구직 단념자가 증가를 했는데 그 안에 11.2조의 추경이 됐어요. 3.8조는 이제 최근에 된 거니까. 11.2조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서 후보님 시간이 남아서 제가 바로 더 이어서 네. 여쭤볼게요. 그 강 후보님이 전기차 말씀하실 때 이게 그거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강 후보님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 아시죠? 압니다. 전기차 생산을 선두주자로 급성장을 하는 업체들이 중국 업체라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중국 전기차 생산 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면 불안한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전기차가 저는 지금 현재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시장을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후보님 말씀처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시장의 임기는 4년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가 4년 만에 가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임준 후보는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4년 만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서 후보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성능 검증을 자기네가 합니다. 내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하면 오케이예요. 현재 국내에서 그걸 법으로 못 막고 있어요. 전기차 중국 업체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중국 업체가 내가 만들고 내가 오케이해서 도장 땅 찍어주면 그거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다 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 20초 남았습니까? 그 군산의 강임준 후보님 지지율이 41%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죠. 성남의 은수미 후보의 지지율이 41%입니다. 0.1% 차이 나요. 민주당은 여론조사도 통일하나요?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신 건가요? 서 후보님한테 계속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네,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답변을 못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집중 주도권 토론 6분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진요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의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죽음의 먼지를 내뿜는 이런 발전소들이 지금 5개가 들어와 있고요. 네. 대다수 근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 우리 시의회에서 네. 그 펠릿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 결의를 한 것이 네. 있죠. 네. 그런데 펠릿보다 더 안 좋은 석탄 발전소 때는 왜 의회에서 아무런 그런 대응도 안 했는가 저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거든요. 예. 앞서 토론에서 강윤주 후보는 석탄발전소 6개라고 했습니다. 저는 3개고 하나는 복합으로 같이 하는 석탄발전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소 환경 기준치가 그 환경 아니, 기준치에 제 넘지 답변만-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펠릿 발전소는 더군다나 펠발전소 되는데 석탄발전소는 예. 환경 기준치에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군산이 그런데도 지금 진유한 의원 진유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군산이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은 네. 군산의 석탄 전용 부도랄지 이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견해도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펠릿은 의회에서 분명히 결의를 했거든요. 안 된다? 네. 근데 펠릿은 지금 그 주장대로 하다 보면 석탄 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말하자면 그런 기준에 말하자면 기준치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결의를 하고 석탄발전소는 지금 강 후보님 말씀대로 예. 지금 4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병합이고요. 예, 하나 펠릿도 4개고 5개가 지금 네, 돌아가. 그렇죠. 제가 5개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죠. 예,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네.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진유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네. 그 우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윤준 후보의 저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저감 대책은 예. 지금 우리 그 새만금 지역에 그 됐습니다. 저감 대책에 예. 발표해서 처벌 환경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내용 보셨어요? 예, 예.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네. 크게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우리 군산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LNG 정도로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 공장 자체를 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두 그거 번째는 한 부분만 가지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자료를 보면은 가로수, 그다음 습조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전주가 최근 500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산도 저는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가로수와 습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러면 예. 그 진이한 강 후보와의 그 토론은 3분 제한이 됐으므로 강 후보님, 다른 거기에 분에게 우리 새만금 진이한 있는 후보 거 알고 그만 있습니까? 발언해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석 후보께서 아까 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인데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안 되고 실현 가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로만 하는 공약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 서동석 후보께서는 1천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 역시 군산에 1천만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로 저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군산은 지금 작년에 한 300만 좀 넘게 300만 관광객이 좀 왔죠. 그래서 올해 뭐 500만을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군산의 관광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관광지만 하다 보니까 다 흘러가는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그렇게 좋은데 이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했다. 예. 여기에 원인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걸 자, 제가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구글 뭐 트렌드 이런 검색을 해보면은 전에 우리 군산에 이 뭐 막 여러 가지 그 관광, 근대문화, 역사 이렇게 검색어에 앞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근대문화 유산의 관광이 이제 지금 한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가 불과 4, 5년 전에 제주도가 1,000만 명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런 다른 지역처럼 우리 군산도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결국에는 이게 관광이 활성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부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우리 주민들 주도형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산을 와서 1박 2일 정도는 그래도 자궁하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 어떤 재원으로 1천만 명 관광지를 여는지 한번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시설을 크게 해서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저는 관광객을 유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섬 얘기도 이슬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했다 이 말씀 드렸던 것은 예. 300만 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군산에 관광객 1인당 지금 군산에 와서 소비해가는 그 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이어서 무소속 서동석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이어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임준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시민들이 지금 당장 지금 골든타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지금 시장 후보들에게 뭐 할 거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저 4년, 5년, 한 7년쯤 있다가 나 한 번 시장 더 해야 될 거야, 더 할 거야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강임준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주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태양광도 다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강임준 후보님께는 계속해서 태양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하고 첫째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군산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데 그 시민들이 다 죽겠다는데 이런 공약들을 그냥 무지개빛 청사지만 내놓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시면 또 물을게요. 그 말씀만 해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민펀드 2천억, 군산시나 에서 한 1,000억, 그다음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한 1,000억, 그다음에 기업체 투자 한 3,000억에서 한 7,000억 정도의 알겠습니다. 지원을 그리고 만들려고 있습니다. 강임준 후보님께서 지금 브랜카드 많이 걸고 막 제가 민주당의 숫자는 똑같으죠. 원내대표 정책특보라고 많이 하셔요. 예. 원내대표 정책특보 몇 개월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4개월. 4개월 하셨죠? 예. 선거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원내특보 하시면서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지혜 문제로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군산의 이런 전번에 우리 김관영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상황 같은 것도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군산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필요하다. 추경 전체 예산에 1,063억이 예. 이게 지금 많은 양이라고 의원하셨으니까 아니죠. 많습니까? 저도 많은 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군산이 산업위기 대응 지역, 그런 고용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편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많은 지역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번 오늘 끝나시고 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배정한 거 다른 지자체 군산 한번 대비해 보시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군산을 위해서 끊임없이 군산에 정말로 군산의 친구가 되겠다 살려내겠다 현대중공 문 절대 안 닫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강임준 후보님은 지금 내가 한라인이라는데 한라인으로서 뭐 하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사진 찍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그리고 프랜카드 걸려있는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어떤 사진을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예.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이 토론이 3분이 후보하기 지났으므로 후보하기 전이죠? 예. 두 분 후보, 질의응답 후보. 마무리. 자, 서동석 한 후보 두 달 다른 전에 분에게 다시 이제 두 달 묻겠습니다. 예. 진유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네. 저도 시의원을 8년 했고 진유한 의원님 16년이나 하셨어요. 그 안타까운 것이 네. 지금의 민주당이 우리한테 군산 시민들에게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 오셔서 이것 기억하십니까? 김관영 국회의원이 무슨 당이다 라고 민평당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당의 소속이 한 번 있었고 예. 추미애 대표가 또 군산을 또 과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건 고의로 했나 아니면은 그런 만큼 생각지 못하고 아무 준비도 못하고 했다는 것이 그런 의식적으로 나왔던 발언이라면은 우리 군산 시민을 무시하고 특히나
군산이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데 더욱더 군산을 생각지도 않고 하신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그렇게 군산에 생각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군산에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렇죠? 네.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아, 느끼죠. 느끼죠? 네. 그럼 얘기는 나는 한나이냐 네.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 위기가 닥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앞서 제가 서 후보님 여쭤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기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중앙정부와 기업체를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1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서 군산 조선경기 반드시 일으키겠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가 와서 GM 살릴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거기까지 더 하시죠. 우리 시민이 억울한 거죠. 박정서 후보님께 여쭈겠습니다. 박정서 후보님 저기 100년 된 상가 예. 이게 군산에 이게 만들어내겠다. 예. 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가 몇 개나 100년 된 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예, 지금 100년 상가는 사실상 그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일본은 오래된 가게가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100년 되는 전통 가게를 많이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몇 됩니다. 개인지를 정확히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100년 된 가게. 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6개입니다. 군산에는 없고. 군산에 물론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도 6개. 아니 근데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예,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박정서 후보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을 비롯해서 창원 그리고 부평에 이제 GM 공장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산 공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그 GM 공장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GM 자동차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잘 아시다시피 군산 GM 자동차 군산 공장이 오는 어제 전번 5월 31일 날 딱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곧 문을 닫는다는 수순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를 좀 안 한 것들이 잘못이고요.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고 GM과의 협상의 상대가 있고 GM은 더구나 다국적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사실 그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잠깐요. 그러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GM의 기업적인 논리가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상남도 지사에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창원에서 일자리 13,000개를 지켰다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GM 특위위원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 아시죠? 강 의원님. 예. 홍영표 의원 아시죠? 예. 원내대표죠? 예.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부평입니다. 예. 부평입니다. 인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GM 특위
위원장이 곧 홍영표 의원입니다. 김경수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예. 부평과 창원 공장을 군산 대신에 예. 문을 닫겠습니까? 예. 이제 질의응답 대상자를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군산을 패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그래서 정말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은 군산의 시장 후보를 안 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유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스마트팜은 아무래도 우리 농촌 인구가 네. 줄어들고 또 노령화돼서 네. 우리가 스마트팜은 앞으로 이제 절실하게 그렇게 활용해야 할 그런 영농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농민들과의 아직도 교류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과의 교류감 그런 것은 어떻게 처음에 스마트팜에서 전라북도에서 내놨을 때 농민들은 마치 농민들의 이주가 아니고 한 회사의 이주다 이렇게 보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민들이 전체 그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됨으로써 스마트팜을 이용하고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만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과 함께 그 부분을 이끌고 특히 우리 농민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새만금에 있는 부분을 일개 회사가 와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의 농지는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도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서동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감입니다. 일감을 많이 확보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2개 기업들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그 기업의 일감을 납품하던 업체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겨서 저는 그런 협력업체들을 꾸준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협력업체들을 링크시켜서 지금 현재 위기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군산에 대기업들이 참 많은데 대기업에서 하청회사를 하려고 해도 외형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다 그럽니다. 그것을 시장이 정말 중소기업체 사장들 손잡고 대기업체 찾아가는 일이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번째 후보자 간 집중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3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 및 항로 준설 등이 필요하다고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그 군산항 활성화 방안에 여러 번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제 활성화는 둘째고 우선 수심이 나와야 되니까 준설이 더 문제죠. 근데 뭐 준설은 뭐 돈 들여가지고 파내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금강 하류기 때문에 계속 물이 흐르니까 쓸려 내려온 흙들이나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물속에. 그렇기 때문에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퍼내야죠. 하지만 군산은 준설토 투기장이 없어요. 있었던 게 거의 꽉 차가지고 그나마 지금 금난도를 조금씩 증고시켜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준설토 투기장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청하고 현역 의원한테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시장시켜 주시면 제가 그거 처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군산항은 특히 수심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항의 전국 항만 물동량의 1.4%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심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세컨드 콜링 포트락에서 다른 말하자면 평택이나 이런 데서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항의 준설 예산은 한 90매덕 정도 드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농어촌공사와 해수청이 새만금 단지에 지금 준설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금 준설이 좀 나은 편인데 이게 참 준설 비용의 확보가 큰 문제고 또 앞으로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신항과의 사실상 경쟁입니다. 군산항도 어려운데 새만금 신항까지 들었으면은 과연 군산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제가 만일 시장이 된다면은 TATF를 꾸려서라도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관계 설정 역할을 심각하게 고맙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준설입니다. 자유로운 외항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항만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군산시청 내에도 항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항만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국, 대북한 교역 항으로서의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하려고 해도 항만 사용료가 비싸는데 어떤 화주가 오겠어요? 그래서 항만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만이 살아야 군산이 삽니다. 항만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군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항만을 활성화시켜서 군산 경제에 그냥 밑받침이 되는 그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예, 군산항은 해마다 500만에서 한 600만 입방미터의 토사가 밀려듭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 절반 정도밖에 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심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이 군산항 입항을 꺼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수심이 5에서 한 11m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11m 이상으로 수심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으로 준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항만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부담이 큽니다. 지금 물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GM과 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물동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제 시장이 되면은 반드시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진의환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항만이 군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기는 군산 항만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전체 경제 이익에는 또다시 낙후될 겁니다. 항만 이용, 상하역이 문제입니다. 보다 큰 배가 와서 한 번에 상하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게 바로 앞서 후보자도 말씀했지만 준설입니다. 준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세워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항만 이용료를 삭감해야 됩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지방자치가 지원해서 물동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내에 물류, 배후 산업 부분이 가장 적습니다. 자동차 전진 기지도 시도했으나 지금 텅텅 빈 지역입니다. 전라북도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군산항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전라북도에서 그 대책을 내세우고 군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확보가 돼서 마지막 질문. 최근 대기업 쇼핑몰 영업 문제가 군산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소상공인과의 갈등이라든지 상인들 간의 분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에 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문제, 이 해결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씩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군산에 있는 3개 협동조합과 롯데 측과의 조정이 우리 3개 협동조합이 조정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장 선거 끝나면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군산시장이라면은 중간에서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 시민인 우리 말하자면 상공인들의 우리 상인들의 편을 그다음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 보면은 롯데몰이 망해도 롯데는 안 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상권이 망하면은 우리 군산시 망합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당선된다면은 하여튼 그 롯데 측과 강력한 말하자면은 그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상권, 골목 상권 살릴 정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 예. 골목 상권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무소속 서동석 후보입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됩니다. 지금 조정신청 철회했습니다. 처음에 문제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조정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시장이 챙기겠습니다. 지금 입점 연기 또 많은 어떤 상생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들 또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시장에 새벽시장에 가보면 새벽시장 근처에 그 많은 차량들을 커버할 수 있는 주차장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문제 해소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가게 앞에다 차받치고 가는 일들 다 단속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부 다 예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속에서 벌칙금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그 돼 있는 것은 또 조치하고 그런 예방 조치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정서 후보입니다. 롯데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면은 47%가 타격을 입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협상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은 반드시 상생 협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롯데몰의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서 상인들에게 상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랄지 롯데몰 등 대형 마트 등에서 수위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진희환 후보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현실은 정말 어렵고 두꺼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가 세우려고 하는 미디어 센터를 두고 정확한 홍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를 이기는 점은 지역의 상권을, 소상공인들의 지역의 생산품을 정확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가장 일본을 찾습니다. 두 번째, 카드 제로화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업과 관계를 명확히 세워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직속 기관을 놓고 TF팀을 구성해서 소상공인과 현재 군산시에 대한 문제점 정확히 짚어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그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그 어떤 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쉽게.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이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이거 설명 다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소상공인이나 그분들이 다 알아요. 당신들의 생각이 이미 다 굳어지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한 4, 5년 전, 5, 6년 전에 제가 그 민원인들 2,400명이 연서 써가지고 시청 앞에 계속해서 150명, 200명이 데모를 했었어요. 저 때문에요. 이제 그분들 제가 다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접 전부 다 만났고 하나하나 찾아가서 제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면 저 시장 시키시면 제가 해결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 동안 공약과 현안 문제를 바탕으로 한 5명 후보자들의 열정적인 토론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죄송합니다. 그 순서상 무소속 서동석 후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이번의 위기는 준비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저 서동석이 위기 극복해내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 일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단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형들, 동생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감을 가져와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손잡고 일거리가 있다면 기류의 시장에 대해서 세계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가서 일감 가져오는 그런 시장 되겠습니다. 저 시장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군산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진정 군산의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정말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군산의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예산 1조, 또 이권이 많이 걸린 인허가권을 처리할 수 있는 군산시장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과 정의로움입니다. 저 박종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군산만을 사랑하고 정의와 청렴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4년 동안 단 한 번 분골쇄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낡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군산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새로운 군산을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바른미래당 진희안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경제의 원인과 해법을 어느 후보가 가장 찾을 수 있는가는 보셨을 겁니다. 당이 아니라 후보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군산의 미래를 밝혀줄 후보인 것입니다. 젊은 후보라 다음에 있다는 기회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 우리 고건 총리가 군산에서 낙선하고 떠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발등을 찍었습니다. 과연 고건 총리가 지금 이어져 왔다면 군산의 경제가 이랬겠습니까? 놓칠 수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름과 실물을 겸비한 후보. 저 진희안이가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것만이 군산의 해법입니다. 생각이 바꾸면 군산이 분명히 바뀝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저와 함께 젊음으로 군산을 바꿔 나갑시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토론 마지막입니다. 좀 더 즐거운 토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여기 계신 후보님들 누구나 군산을 위한 마음은 다 같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더 잘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실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님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군산 만들기에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능력은 예산 관련 돈 싸움하고 예산 가져올 수 있는 논리 싸움하고 이 둘뿐입니다. 현재 군산시장의 철학이 인맥과 논리를 겸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선택이었으니까. 내 삶이 나아졌다면 1번 찍고 내 삶이 나빠졌다면 2번 찍는 선거. 새로운 선거, 새로운 출발 이근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입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는 군산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만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 시장, 청와대, 정부 국회에 탄탄한 인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군산에 총출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군산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시장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곧바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군산을 살릴 지원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 한 라인 강임준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군산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의 30%에 가까운 7만여 명이 생계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군산시장으로서 적임자는 과연 누구인지 선택에 앞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바쁜 선거운동 기간에도 시간 내 참석해 주신 5분 후보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한 군산시장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김영경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군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7번 김용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군산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물선의 탱크에 가스 중독으로 질식되어서 죽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제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 내 남매에게는 또한 제가 당했던 것과 동일한 그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산업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런 일들 끝에 현재는 세계 표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제가 원했던 것처럼 부유하고도 안전하며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완성을 했고 사업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해양 엔지니어 학회에서 미래 유망 기술로 추천받는 그런 업무들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며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면서도 부유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쓰기 위해서 군산시장으로 출마를 한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에게 또 너무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을, 자생력을 잃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10여 년이 넘는 그 전부터 제가 예측을 했던 것이고 이미 전망되었던 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미래에 군산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협약을 유엔과 체결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해놨던 것들을 군산시에다가 기증을 하고 이 기증된 기술들이 많은 기업들과 또 유관된 기관들을 통해서 전 세계 기술 표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생력 있는 군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들은 전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산업 환경이 달라져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줄이는 기술들이 오히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하는 걸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미래에 군산시의 자체 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예산 약 1조 원에다가 이 예산을 통해서 약 1조 원을 2년 내지 3년 후에 다 만들어내면 2조 원 이상의 군산시의 자체 예산이 생깁니다. 그 예산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행하지 못했었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군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함으로써 그 어디에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모범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약 3,000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곧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고 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배출 공동체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술들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업들은 상대적인 친환경이 아니라 절대적인 원천적인 친환경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군산에다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금융산업도 수준 높은 금융산업으로 만들므로써 외국으로부터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당장 선보일 수 있는 실행 방안 기술 중에 하나는 질소 비료를 활용하지 않고도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주택의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서민들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에서 이 절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르는 지분을 서로 나누는 구조를 통해서 자체 예산을 만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예방의료와 또 생활의료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에다가 교육 시스템 또는 실제로 체험 의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관광산업까지도 이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은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군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미래 지향적이고도 대단히 큰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래에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문제 해결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한 우리 군산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